어떻게든 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물론 거래는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는 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래하면 멘탈 건드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멘탈을 건드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어떻게든 거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거 사세요, 이거 뭐 파세요, 이거 손님 붙였는데 왜 이렇게 안 파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는 거죠. 그 거래랑 그렇게 하면 한두 개가 줄 수 있겠지만, 근데 길게 보면 그렇게 거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서는 이제 유튜브 하는 거 꽤 많이 아세요. 네. 그 소개해 주시고 네. 내가 어디 거래했었는데 거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방송에 안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럼 다. 최근 한 6개월 동안 200여 건을 했어요. 거래 건수가. 하여튼 부동산 여기 우와. 일산에서 1위일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한 건데, 저 2017년도 되죠. 2016년. 네, 16년에 잠깐 했다가 바로 나 이런 일 못하고 바로 접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한 건데, 거래하다가 이상한 부동산 많아요, 사실은. 저 허위 매물 올린 적 한 번도 없고요. 허위 매물 신고된 적 한 번도 없고요. 큰 소리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뭐 중환자실에 있는 거 구매해야 된다. 저는 거래 못 합니다. 그 본인이 의사 밝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저도 편하고. 근데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시면 비자발적으로 일상을 떠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냥 집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비자발이 넘쳐나는 일. 아니 제가 네. 아까 저희 그 해외 거래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 저희 50대 후반이었단 네. 말이에요. 50대 후반에서 학원 이거 60, 70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어쨌든 학원 잘 될 때 정리하자. 그래서 학원 잘 될 때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던지는 것도 투자다라고 제가 꼬드겨가지고 순간적으로 퍽 털고 이제 했는데,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정말 그 구독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렇게 젊음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본업이니까 이거 본업으로 그냥 진행하면서 내가 부동산 잘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 SNS는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도 모르는 해외 투자자가 벌써 1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을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죠. 또 이렇게 좀 제가 붙을까요? 이렇게? 잠시만. 어차피 아까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편하게 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작할까요? 잠시만. 조정의 각도를 제고해 주시죠. 아니면은 아예 일로 들어가실래요? 제가 들어갈까요? 이게 더 낫겠어요? 제가 이쪽에 앉을까요? 조금 더 나편으로 불편하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죠? 네, 여기 편하게 여기 더 쉬다가 저기 더 쉬다가 하면 아까부터 생각까지 해볼까요? 안 돼요? 그거 저도 안 돼요, 사실. 시작한 지 5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시작하세요. 일산 분에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일산에 집 사겠다고 하면 사실 요새도 좀 말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6년 이번 전에 이제 그 고점을 찍었던 집 막 10억도 넘고 막 15억, 16억도 찍었더라고요. 대형 표현은. 네.
그걸 아직까지 회복 못한 집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산 집 산다고 진짜 막 말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지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건 네가 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가족 친지한테 줘라. 네. 그리고 나서 가족 친지 친구한테 주고 나서도 못하는 건 손님한테 줘라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 아무한테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2019년 그 작년이요? 10월 네. 말 그 즈음부터는 1년 제가 전에. 네. 1년이 채 안 됐죠. 네, 10월 11월 규제 풀리는 그 즈음부터 거래량 터진 거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할 만한 친구들한테 많이 권했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10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10월 제가 정확하게 10월 22, 23 그때가 월화였는데 그 전 금요일이 그 일산 규제 풀린다는 게 국토부에 건의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뜬 다음 그 다음 돌아오는 그 주부터 엄청 바빴는데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또 우스운 건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래가 계속 그 업데이트 쳐져서 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제가 제 거를 매수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산에 가셨군요. 이산에서. 이사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또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계획이 있기는 했었는데 계약서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리먼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일 좋았었던 일산이 천하제일 일산. 네, 맞아요. 처음 시발점 분당하고 일산하고 별 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던 일산이 이제 되게 많이 저평가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저도 물론 이제 살기 좋아서 그냥 일산에 오래 살았을 뿐이었는데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바뀌었고요. 리먼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제일 리먼 직전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치면 지금의 가격은 40평대 후반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30평대 후반까지는 다 도달을 했어요. 리먼 직전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평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이었고요. 32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 6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평형까지는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후반은 아직 거기까지가 터치가 안 된 건데 나와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어요. 점쟁이도 틀리는데 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네. 판단에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617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어요. 가끔 기사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부동산이 잡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이 잡혀서 부동산이 잡히려면 가격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계속되는 거래는 617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매기고 있고요. 신고가가 거래되면 여전히 그건 또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로 물건이 그렇다고 투매를 하거나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없고요.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향후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릉 신도시 이제 당첨을 받으려고 전세 살려고 적을 여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일산도 전세가 굉장히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르다는 얘기는 좀 이제 그런데 전세가 없기는 한 5월 정도부터 전세가 없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지금 그때는 전세가 5월부터는 전세가 그냥 평형별로 한두 개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 평형을 둘러봐도 거의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단지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단지에 한두 개가 아니고 단지에 하나가 나올랑 말랑.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거래한 것들이 내년 1월에
그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미리 끄집어내서 거래한 것들이에요. 전세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그 플러스 2가 요청이 돼서 예. 그 되는 그 2년 동안은 이럴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 모든 부동산에 똑같죠.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뭐 75%, 80%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이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전국구로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가를 그 갱신하는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깡통 전세니 뭐 이렇게 감액 전세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시장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가장 그 중심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 큰 공급이 있나요? 3기를 제외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기에는 또 역부족이 아닐까. 금리나 이런 가동할 수 있는 건 풀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도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 4번부터는 사장님